이번 시간은 사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역사는 크게 사진의 탄생, 사진 미술을 모방하다, 회화주의 시절의 사진, 그 다음에 포토 시세이션 무브먼트라고 해서 사진 분리파 운동이 시작된 그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사진의 탄생. 사진은 여타의 전통적인 예술 장르와는 다르게 진화해가는, 그러니까 그 예술로 자리 잡기까지 채 5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발명된 지 20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사진이 과연 예술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도 한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뭐 지금 하고 있기는 사진이나 영상을 또 전공하겠다고 하지만 사진이 무슨 예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말은 안 하지만, 뭐 사실 사진이 예술이든 아니든 그건 그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뭐 그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의 경계가 뭐 밥만 잘 먹어도 오 예술적으로 밥 잘 먹는데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그걸 경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구식이니까. 자,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카메라 obscura가 원래의 이름입니다. 그 어두운 작은 방이란 뜻인데요. 그 카메라 obscura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메라 obscura는 작은 사각형의 방 안에 깜깜하게 칠해놓고 한쪽 벽면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아주 얇은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통과하면 반대쪽 벽에 어떤 형상이 맺히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형상이. 그래서 그걸 보고 관찰을 하거나 회화에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카메라 옵스큐라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활용되고 뭐 그랬었다고 하는데요. 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 그래요. 네. 자, 그런 아까 보았던 큰 카메라 옵스큐라가 점차 휴대가 가능할 만큼 작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그러다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건 그 화가들이 밑그림을 그리는데 뭐 사용하는 도구라든가 과학자들의 도구로서 사용이 됐다면 1826년 프랑스의 발명가 니세포르 니엡스가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붓이나 연필이나 그 어떤 도구를 가지지 않고 사람이 절대 손을 대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술을 장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찍은 사진이 바로 지금 보는 이 사진이고요. 라그라의 집 창밖 풍경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이 사진의 명칭은 헬리오그라피라고 합니다. 헬리오는 태양, 그래피는 그림. 그래서 빛이 그림, 햇빛이 그린 그림이다 해서 헬리오그라피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자, 이 니세포르 니엡스가 했던 그리고 결과를 보았던 이 연구에 관한 소식은 카메라 옵스큐라에 비친 이미지를 영구히 고정시키는 데 관심이 많았던 또 다른 사람, 루이 자크 망데 다게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다게르가 1839년에 다게레오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술을 프랑스 학술원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제출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스튜디오의 정물이라는 사진이고요. 자, 이 다게레오 타입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진은 급격히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그 부르주아 계급이 굉장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 귀족이나, 아니, 돈이 많은 영주나, 뭐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여야 가능했던 초상화, 이런 것들을 사진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더군다나 빨리 그리고 화가나 누구 앞에 부끄럽게 앉아 있거나 서 있을 필요 없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파리에만 해도 수천 개의 사진관이 영업을 했었다고 해요. 특히나 유명했던 게 생라자르 거리에 있었던 나다르라는 사진가와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이라는 사진가가 유명인들의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 주었고 그 사진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대요. 잠깐 좀 볼까요? 누구죠? 링컨이죠? 네. 그 옆에 있는 거는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몇 분 정도만 녹광을 하면 돼요. 아까 보았던 그 최초의 사진, 헬리오그래피는 8시간을 녹광을 했던 건데, 지금 사진들은 다게레오 타입이 되면서 사진이 불과 몇 분만 녹광을 하면, 몇 분 동안만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볼까요? 링컨이죠. 에이브럼 링컨. 다음에 그 사람은 에밀리 데킨스 작가죠. 시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거는 그냥 뭐 다게르 타입을 두고 일반인이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누굴까요? 보들레르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보들레르, 그 유명한 시인이요. 시인이자 평론가. 그 옆에는 사라 버른하르트라고 이 사람은 뭐 그냥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화가 밀레. 알죠? 만종 뭐 이런 거 그린 밀레 화가고 그 옆에는 프란츠 리스트 이 사람은 작곡가죠. 리츠.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 존 허셀 경이라고 써 존 허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포토그래피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사진을 포토그래피라고 부르자라고 주장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영어로는 청사진을 발명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허셀 망원경도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이자 발명가이기도 했어요. 그 옆에는 찰스 다윈,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앞다퉈서 가가지고 이 초상화를 찍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다게레오 타입은 그 동판 위에다가 은도금을 해서 그 위에 그 이렇게 상이 맺히는 감광 유제라는 것을 발라서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음, 한 장밖에 만들지 못했어요. 사진을. 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 필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그걸 만드는 과정 중에 독성이 굉장히 강한 수은 증기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진가들은 목숨이 굉장히 짧아졌던 거죠. 그래서 오래 못 살았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뭐, 어쨌건 사람이 오래 살고 못 살고는 뭐 이거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는 그때는 뭐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또 사진이라는 장르의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음, 한 장밖에 못 만든다는 거. 그죠? 사진을 찍었는데 단 한 장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명백한 한계이자 단점이 될 수밖에 없었죠. 뭐 어쨌건 그래도 뭐 짧은 시간에 그림 그리는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그 사진이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면서 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요. 언제가 될까요? 1839년 영국에서 또 다른 사람이 프랑스 말고 전혀 상관없이 또 다른 어떤 한 아마추어 과학자가 칼로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미지를 고정하는 그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빛을 고정시키는 그런 발명을 해내게 됩니다. 근데 다게르에 비해서 3주가 딱 늦었대요. 3주가 늦는 바람에 첫 발명의 영광을 얻는데 실패하고 더불어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죠. 초반에는. 그러다가 다게르 타입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이 칼로 타입에서는 그런 문제가
극복되는 거예요. 자, 이게 초기의 컬러 타입의 이미지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하늘이 검은색이고 나무를 찍은 사진인데 하늘이 검은색이고 나무는 흰색으로 보여요. 바닥은 흰색으로 보이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하늘이 밝고 나무는 어둡고 바닥도 어두운 정상적인 그런 밝기를 보여주죠. 자, 바로 이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음화, 네거티브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포지티브, 양화입니다. 근데 이 칼로 타입 초창기의 문제는 아주 얇은 그, 그 유리판 위에다가 그 저거를 바르고 감광 유제를 바르고 그것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그 노광을 주는 거예요. 처음엔 카메라 안에서 노광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저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고정시키는 작업이 다 끝난 뒤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똑같은 그 유리판 위에다가 얹어놓고 다시 한번 빛을 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 원화에서 어두웠던 부분은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유리판 위에는 하얗게 표현이 될 것이고 원래 원화에서 밝았던 부분은 빛이 통과하니까 어둡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음화와 양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1846년에 발표된 윌리엄 헨리 폭스 탈보트의 첫 번째 그 사진입니다. 리히퉁 하우프와 바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아무튼 예, 이 사진입니다. 자, 이 현상하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polishing the plate, 그 플레이트를 깨끗이 닦고 coating the plate, 거기다가 그 콜로디움이라고도 하는 아니, 콜로디움 또는 콜로디온이라고 하는 알코올과 에테르에다가 나이트로셀룰로스라는 화학 물질을 녹인 점액질 용액입니다. 콜로디온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플레이트에다가 쫙 유리판 위에다가 고르게 펴 발라요. 그 다음에 깜깜한 데다가 두고 냅두면 거기에 있던 알코올이 싹 날아가면서 점성이 아주 생기겠죠, 많이. 그러면서 그 약간의 그 꾸덕꾸덕한 상태로 유리판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다시 감광제를 입히는 거죠. 빛에 반응하는 관광제를. 그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현상을 하면 이런 음화와 양화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음화와 양화 방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사진을 추가로 더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장점이 있었는데, 이 콜로디온 방식의 단점이 굉장히 큰 단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이 유리판에다가 이걸 바르고 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10분 정도 안에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유리판 위에다가 이걸 바르고 말리고 다시 그거를 촬영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현상까지 다 끝내고 고정시키는 데까지 10분 안에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사진을 찍으러 나갈 때 암시를 같이 가지고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어마무시하죠? 자, 볼까요? 이렇습니다. 카메라와 그 뒤에 텐트 보이시죠? 반드시 필요했어요. 텐트를 내려서 깜깜한 데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 콜로디온 수판 방식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던 당시에 한 사진가가 이 촬영 장비에 대해서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 가지 촬영 장비들을 마차에 가득 싣고 기차역에 도착했다. 10kg의 청동으로 만든 23 곱하기 28cm의 카메라, 5.4리터 질산음용액을 담을 수 있는 방수 유리병과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담을 나무 상자, 23 곱하기 28cm 크기의 유리 플레이트 12장이 서로 깨지거나 붙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상자, 렌즈, 약품, 하루 동안 작업하는 데 필요한 13kg짜리 물건 등 여러 가지 물품을 넣을 61 곱하기 46 곱하기 30cm 크기의 상자,
길이 1.5m에 무게가 2.3kg이나 나가는 삼각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실로 사용할 수 있는 가로 세로 1m 크기의 작업용 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높이 2m의 텐트와 이것을 담을 가죽 케이스에 넣으면 무게가 18kg이 되고, 이 모든 장비의 무게가 작게 잡아도 54kg이나 된다. 라고 불평을 담아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찍은 사진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아예 마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차가 암실인 거죠. 이동식 사진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니기도 했어요. 다음에 자, 어떤 나무를 찍은 그런 사진들이고요. 이 불편하기만 한 사진 방식이지만 그래도 그 전에 비하면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도 훨씬 선명하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현대식 카메라, 뭐 물론 디지털은 아니고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